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굉장히 핫한 요즘 키워드죠.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도메인이 초등 영어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소원 모형이 여기에 몇 가지가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수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그 학습자 개개인의 진도에 맞는 교육에 필요한 이 맞춤형 교육 그리고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늘어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교사 한 명과 그 학생 여러 명의 숫자는 많다. 그래서 학습자가 필요할 때 교사가 항상 그 최적의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 AI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학습자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거를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공간, 뭐 학습 경험 혹은 뭐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디지털 교과서가 생긴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성훈과 차현진 선생님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과목별 특성에 따라 맞춤 학습형, 의사소통형, 탐구학습형, 체험학습형, 문제 해결형으로 유형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어떤 연구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교육제로 도구, 방법론 등을 교실 환경과 교사 및 학생이 실제 수업 상황에 맞춰 쉽게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장 친화적인 접근.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말이죠.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또 잘 적용이 되어서 이제 활용이 되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초등 영어라서 도메인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사실은 관심 있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 정보교과 혹은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과 교과에 대한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정보교과라는 이제 표현을 쓰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일정이 굉장히 저는 이게 되게 짧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개발하고 또 적용하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들여다봤을 텐데 되게 현장 적합성 검토를 설마 이때만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편적 학습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특수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알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 모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을 보면 흑인도 있고 막 백인도 있고 뭐 황인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색 인종들이 다양한 그 사회에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도 그렇고 그 배경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학습 설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그 학습 설계를 이제 보편적 UDL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UDL에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인종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좀 장애를 가진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학습 설계가 되게 이렇게 자세히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교수 설계의 뭐랄까요, 그 이론들을 굉장히 기저에 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특수교육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어떤 단어를 자주 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근데 이러한 이 UDL의 이제 그 매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어떤 수업 도메인이 확실한 그 수업을 설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소시오 이모셔널적인 측면에 그 어떤 뭐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 간의 이제 소셜적인 그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오픈시키고 좀 이렇게 확장하고, 약간 이런 어떤 수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 UDL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UDL이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제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수업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일을 누르세요. 뭐 파일 아래에 있는 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복사를 누르시고,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오셔서 뭐 여기에다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시적인 그 순서가 있는 그런 학습을 이제 저는 지향하는 편인데, 이 보편적인 학습 설계를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학습자들에게 뭔가 표상이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통해서 수업을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 스킬에 조금 치중을 한 그런 어떤 수업 설계를 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보편적 학습 설계의 굉장히 큰 매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기라든지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간극이 클 수 있다. 학습자들 간의 간극이 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어떤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 자신이 없는 학습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한다 라고 생각되는 학습일수록 사실 이런 어떤 온라인의 이 어떤 학습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나는 공부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좀 있는 편이고, 또 그런데 약간 이제 자신이 없는데 뭔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르는 거를 이렇게 알리고 싶진 않고, 나 스스로 좀 이렇게 공부해서 좀 이렇게 빨리 터득을 해서 뭔가 거기에 좀 이렇게 참여를,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다, 참여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상태의 경우에 이 AI 기반의 이 디지털 교과서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연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2025년에 첫 이제 적용,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막 난리가 났죠. 막 인식이나 아니면 활용을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본 것은 이제 디겐 캐리가 이제 처음 제안한 팩토롤이라는 이 모델을 조금 보고 싶고요.
있고요. 플래닝, 그리고 액션, 트래킹, 레코멘딩, 오더링, 리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1996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이 레코멘드를 그 당시에 이제 교사가 했겠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트래킹도 그렇고 레코멘딩도 그렇고 오더링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이게 인공지능 기반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또 보면 이제 페트롤 수원 모형부터 좀 자세하게 볼까 합니다. 이 페트롤 수영 모델이 나중에 한번 저도 이제 원본으로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페트롤 모형이 이렇죠. 방금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플립 러닝, 그러니까 플립 클래스룸에 이제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플립 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훑는 그런 시간들인데, 제가 이제 이 플립 러닝을 이제 시도를 코로나 시즌에 한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저는 이 플립 러닝이 잘 되려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경험에 의한 건데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떠올려 보면 그게 플립 러닝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시즌이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캠프를 가면은 어떤 교사나 선생님들이 막 그 캠프에 활용되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캠프는 가면 근데 선생님은 애들을 그 시나리오 속에 맞게 풍덩 이렇게 넣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약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찾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캠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캠프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수해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료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먼저 미리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해서 자료집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행했던 캠프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 그게 이제 플립 러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연구물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만들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다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의 형태라든지 뭐 아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격자도 있고 뭐 하여튼 벌집무늬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한 그 다리의 종류나 형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와야지 이제 협력을 해서 산출물을 같이 만들 텐데, 재료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와서 이걸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 캠프에서는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집중을 딱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그만큼 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먼저 이제 자료집을 주고 집에 가서 한번 이거 훑어보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캠프는 좀 즐거움의 어떤 놀이의 어떤 현장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 되게 열심히 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좀 함정은 제가 이제 영재라고 판별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갔다라는 게 좀 함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 플립 러닝이 좀 이렇게 동기를 이렇게 부여하고 그 환경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어떤 페트롤 모형은 학습 맞춤화와 개인화, 플립 클래스룸의 효과적인 운영, 실시간 학습 피드백 제공,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요런 어떤 유의사항을 한번 좀 보면은,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협력 학습의 기회 교사와 AI 사이 원활한 협력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 진행이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요,
네, 이거는 여러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관리하는데 교사의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 이제 순서대로 준비를 다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AR가 제공하는 보충 정보의 깊이가 항상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네,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들을 읽으면서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이제 시작점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그냥 이렇게 논문 한 편만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네, 그렇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것도 최근 연구인데, 이제 22명 교사의 22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인식을 조사한 거니까 저는 이제 뒷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결과 부분만, 분석 결과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보면 가장 큰 점수가 성적 분석과 학생별 진도 등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제일 안 좋은 게 학생들의 필기가 용이하다.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도에 맞는 피드백과 개인 지도가 가능하다. 창의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학생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다.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 만약에 연구나 뭐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그 변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요 5줄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5줄에서. 근데 이제 의외인 것은 제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고 했을 때 이게 학생들의 필기가 용이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용이하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수업 진행에서의 디지털 기계령으로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성과주의 또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네, 그리고 학교 간, 학생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수업의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 교사들의 부담이 여기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여기에 되게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항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선생님들의 이제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 바로바로 업데이트되어 최신 자료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업데이트는 좀 쉽게 되겠지만 이 업데이트 하는 것도 사실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하거나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격차가 생긴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어린 친구들일수록 쉽게 배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이것도 좀 보면 좀 볼까요? 성적 분석과 학생별 진도 등에 대한 통계 시스템. 이거 대시보드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근데 이 항목들이 이게 진짜 약간 이제 교사한테 이제 설문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교사만 해서는 사실은 원래 중요한 대상은 이제 학습자니까 학습자한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교사한테서만 이렇게 듣는 내용은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선생님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요거까지도 한번 보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아래로 내려서 저 결과 부분만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비교. 서책형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렇죠.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의 그 어떤 차이로 이게 이제 자료 유형을 보시면 서책형 자료에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서책형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이게 교과서가 이제 형태가 바뀐 게 사실은 이 서책형 소리, 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건 해왔어요. 소리, 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이런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는 준비하기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컴퓨터 세팅이 잘 안 되어 있고,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약간 이런 어떤 문제점이,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존에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왔었거든요. 진짜로 2007, 8년도에도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찾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그때도 다 영상 같은 거를 EBS 같은 데에서 지원을 하면은 그걸 다 적용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의 좀 더 다른 점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교사 학생 컴퓨터 간 다방향의 학습이 가능한 거죠. 동료끼리도 가능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그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약간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추천하고 또 절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공지능적인 어떤 기술의 도입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아주 치밀하게 이제 짜여져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2007년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AR, VR 이게 나오는데 AR, VR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VR을 AR인가요?
VR인가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한번 해봤다,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AR이나 VR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 실제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2D로 그냥 이렇게 서책에서 보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의 그 왕의 어떤 왕관의 유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사진으로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입체적으로 걔를 한 바퀴 이렇게 두르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리고 또 그 기계에 대한 되게 이렇게 흥미,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더 재미있게 막 몰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 신라왕, 뭐 백제 이런 어떤 유물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거기 또 가요, 사실. 뭐 현장학습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수학여행도 그렇고 하여튼 가서 직접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는 데는 이 AR, VR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의 이 AR과 VR의 어떤 그런 활용은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뭔가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팅이거든요. VR과 AR도 뭐 학습자에 맞춰서 얘가 뭐 유리왕에 뭐 여기까지는 아는데 뭐 그 다음 뭐 공민왕은 잘 모르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너네들한테는 이만큼의 공부 할당량을 줄게라는 게 이미 설계가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교수자의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되려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아예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닝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 목표 및 내용 제시 전략, 피드백 제공 전략, 인터페이스 설계 전략 등 이러닝 환경에서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뭘 제시했는지 궁금한데 아무튼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딱 맞네요. 저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크롬바우 알파가 0.7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그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은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만 제공을 하면 애들이 분명히 집중력이 얼마나 길게 갈지, 특히 어릴수록 얼마나 길게 갈지가 의문인데,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 또 질문을 던져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협력 툴이 또 이제 여기에서 제한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3편의 논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약간의 그 제 의견을 좀 보태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그 연구는 제가 봤을 때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좋은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얘기를 또 나중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